크리스틴 다이는 특별 공연에서 누렸던 영광을 한동안 다시 누리지 못했다. 크리스틴 다이는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마다했다. 크리스틴 다이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만큼이나 그녀 자신도 놀라고 당황하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성공에 당황했거나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크리스틴은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라울은 크리스틴에게 집에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해 몹시 실망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라울 앞으로 크리스틴의 답장이 왔다. 답장에는 자기 스카프를 건지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꼬마를 잊지 않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라울도 잘 아는 크리스틴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페로스로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라울은 편지를 읽자마자 급히 열차 시간표를 알아보고는 몽파르나스 역으로 향했다. 라울이 몽파르나스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크리스틴이 페로스로 떠난 다음이었다. 라울은 저녁이 되어서야 다음 열차를 탈 수 있었다. 그리고 라울은 열차 안에서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라울이 열차에서 내렸을 때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라울은 페로스 기렉으로 향하는 역마차에서 마부에게 전날 저녁 파리에서 온 아가씨를 봤냐고 물었다. 마부는 파리 아가씨로 보이는 젊은 여자를 페로스에 있는 여인숙 노을에 내려주었다고 대답했다. 라울은 크리스틴이 혼자 왔다는 것에 안도의 깊은 숨을 쉬었다. 라울은 숨이 막힐 정도로 크리스틴을 사랑했다. 라울은 크리스틴이 머무는 곳에 다가갈수록 그녀의 지난 삶이 떠올랐다. 크리스틴의 가족은 스웨덴 웁살라의 작은 변두리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에게 글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악보 읽는 법을 가르쳤다.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주중에는 땅을 경작하고 일요일에는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다.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제일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로 손꼽혔다. 그의 명성은 사방으로 퍼져 결혼식이나 잔치 때마다 초대되어 춤곡을 연주했다.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몸이 약해 크리스틴이 6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오직 딸과 음악만 사랑했던 아버지는 땅을 팔고 음악가로 성공해 보려고 웁살라로 갔다. 그러나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웁살라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시골로 돌아왔다. 그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스칸디나비아의 민요를 연주했다. 어린 크리스틴은 아버지의 연주를 듣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한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발레리우스 교수가 랭비 장터에서 부녀의 연주와 노래를 듣고는 그들을 큰 도시 고텐버그로 데리고 갔다. 발레리우스 교수는 크리스틴의 아버지가 아마추어 바이올린 연주가로서는 세계 최고라는 것과 그의 딸이 위대한 예술가가 될 소질이 있다는 걸 확신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교육과 바이올린 교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크리스틴은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던 중 발레리우스 교수 부부는 프랑스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때 다의 부녀를 데리고 갔다. 발레리우스 교수의 아내는 크리스틴을 친딸처럼 여겼다. 그들 부부는 다의 부녀와 한 가족처럼 지냈다. 그렇게 프랑스 생활에 적응해 갈 즈음 그들은 여름을 맞아 페로스 기렉으로 휴양을 떠났다. 브르타뉴 지방의 구석진 곳에 자리한 페로스 기렉은 파리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었다.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그곳 바다를 무척 좋아했다.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구석진 작은 마을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 부녀는 늘 단정한 차림을 하고 다녔고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돈을 요구하는 법도 없었다. 부녀의 연주와 노래에 반한 사람들 가운데는 마을에서 마을로 그 부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한 어린 소년도 보모와 함께 먼 길을 따라왔다. 소년은 소녀에게 매혹되어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그들은 트레스트라우라고 불리는 작은 만의 해변에 이르렀다. 그곳은 바람이 거세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한 번은 크리스틴의 스카프가 바다로 날아간 적이 있었다. 크리스틴이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뻗어봤지만 스카프는 벌써 물 위로 떠내려가는 중이었다. 그때 꼬마 소년이었던 라울이 보모의 반대도 뿌리치고 바다로 뛰어들어 스카프를 건져다 어린 소녀였던 크리스틴에게 전해주었다. 크리스틴은 진심으로 기쁘게 웃으면서 꼬마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렇게 소년과 소녀는 거의 매일 만났고 함께 놀았다. 그 당시 라울은 라니옹에서 숙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숙모의 요청과 발레리우스 교수의 중개로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어린 라울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 소년과 소녀는
옛날 이야기와 브르타뉴의 전설을 듣기 좋아했다.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모든 위대한 음악가, 예술가는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음악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줬다. 어린 크리스틴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음악 천사의 소리를 들었느냐고 물었고, 그러면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젓곤 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너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했다. 그로부터 3년 후 사춘기 소녀가 된 크리스틴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녀가 세계 제일의 예술가가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즈음 크리스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크리스틴은 아버지를 잃으면서 목소리와 영혼, 그리고 재능까지도 함께 잃어버린 것 같았다. 크리스틴은 모든 것에 무관심한 것 같았다. 옛날 생각에 잠겼던 라울은 어느새 노을이라는 여인숲 앞에 도착했다. 라울은 크리스틴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니 심장이 마구 뛰었다. 심호흡을 하고 라울이 여인숙의 문을 열었다. 라울이 연기 자욱한 낡은 홀로 들어서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은 트리카르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대번에 라울을 알아보고는 웬일로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크리스틴도 들어왔다. 라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다. 크리스틴은 미소 띤 얼굴로 라울에게 다가갔다. 라울과 크리스틴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봤다. 그 모습을 보고 트리카르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슬며시 사라졌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라울이 크리스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지만 크리스틴은 뿌리치지 않았다. 라울이 크리스틴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라울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다. 잠시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라울은 크리스틴의 눈에 슬픔이 담겨있는 것을 봤다. 라울은 그것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결국 라울은 특별 공연이 있었던 날의 일에 대해 물어보는 미숙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사실 그동안 크리스틴은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할 때마다 라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라울은 더욱 그날 크리스틴의 방 안에 있었던 남자가 궁금했다. 라울은 자신이 크리스틴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그 남자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라울의 말을 들은 크리스틴의 반응이 이상했다. 크리스틴은 라울의 팔을 힘주어 잡으며 무슨 말을 들었냐고 물었다. 라울이 자신이 문 밖에서 들었던 모든 내용을 털어놓자 크리스틴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지면서 두 눈에 그늘이 졌다. 크리스틴은 가슴에 손을 갖다 댔다.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라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곤 자기 방에 들어가 틀어박혀 버렸다. 라울은 크리스틴이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자신의 거친 태도를 수천 번도 더 질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질투가 다시 끌어올랐다. 라울은 너무나 괴로웠다. 라울은 슬프고 낙담한 채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묘지 쪽으로 향했다. 라울은 묘지를 둘러보며 크리스틴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묘지에서 나와 언덕으로 올라갔다. 라울은 황량한 들판 가장자리에 앉으며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크리스틴과의 추억에 잠겼다. 그러다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가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옆에 와서 말을 걸었다. 크리스틴이었다. 크리스틴은 라울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해주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라울에게 음악 천사의 전설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라울이 그 전설을 모를 리가 없었다. 크리스틴은 라울에게 아버지가 말한 음악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했다. 크리스틴은 자기 분장실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매일 거기 와서 자신을 연습시킨다고 했다. 라울은 불안한 눈빛으로 크리스틴을 바라봤다. 그런데 크리스틴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크리스틴은 라울이 지난번에 분장실 밖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음악 천사였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울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너무 황당한 말에 라울이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런 라울의 반응에 크리스틴의 눈에서 분노의 빛이 쏘아졌다. 라울은 크리스틴의 공격적인 태도 앞에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라울은 크리스틴에게 아마도 사람들이 장난을 쳤을 거라고 말했다. 그 말에 크리스틴은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라울이 뒤를 쫓아갔지만 그녀는 몹시 화를 내면서 그를 거칠게 밀어냈다. 그러고는 가버렸다. 라울은 몹시 지치고 낙담하고 슬픔에 잠긴 채 여인숙으로 돌아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